19세기의 의료사건 3. 존 스노와 브로드 스트리트의 콜레라 역학의 탄생. 19세기 중반 세계의 중심이었던 런던은 화려한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위생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템스강은 도시 전체에 오물이 흘러드는 거대한 하수구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주기적으로 콜레라가 런던을 휩쓸었습니다. 감염되면 몇 시간 만에 극심한 설사와 구토로 피부가 푸르게 변하며 죽어가는 이 병은 푸른 죽음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이 질병의 원인을 미아즈마, 즉 썩어가는 유기물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악취나는 공기를 범인으로 지목할 때 이 믿음의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노. 그는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가설을 품고 런던의 뒷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존 스노의 업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맞서 싸웠던 미아즈마 이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의학계를 지배했던 이 이론은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나 하수구의 악취, 즉 미아즈마를 들이마시면 병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심한 곳에서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런던의 보건 책임자들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하수구의 오물을 템스강으로 흘려보내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역설적으로 런던의 식수원을 더욱 심각하게 오염시켜 콜레라를 확산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존 스노는 본래 왕실의 마취가 의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831년과 1848년의 콜레라 대유행을 지켜보며 미아즈마 이론에 깊은 회의감을 품었습니다. 그의 추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만약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면 첫 증상은 호흡기에서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첫 증상은 예외 없이 구토와 설사, 즉 소화기 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 물질은 코가 아니라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는 콜레라 환자의 배설물에 섞인 보이지 않는 독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병을 전파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1849년 그는 이러한 생각을 정리한 소논문을 발표했지만 의학계는 그의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스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1854년 8월 말 런던 중심부인 소호 지역, 특히 브로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열흘 만에 반경 250야드 안에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존 스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탐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고인은 평소에 어디서 물을 길어다 마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호 지역의 상세 지도에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이 나온 집의 위치를 검은 막대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가 채워지자 경이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모든 죽음이 브로드 스트리트 모퉁이에 있는 특정 공공 식수 펌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점들은 명확하게 하나의 진원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노의 조사는 예외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펌프 바로 옆 양조장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곳 노동자들은 매일 무료로 제공되는 맥주를 마셨고 펌프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펌프 근처 구빈원 역시 자체 우물이 있어 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를 결정적으로 만든 사례는 소호에서 수마일 떨어진 햄프스테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살던 한 미망인이 콜레라로 사망했는데 스노는 탐문 끝에 그녀가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 물맛을 너무 좋아해 매일 마차로 물을 배달시켜 마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오염된 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존 스노는 1854년 9월 7일 지역 행정기관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죽음의 지도를 제시하며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가 콜레라의 진원지임을 역설하고 즉시 펌프를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그의 주장을 반신반의했지만 명확한 데이터 앞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1854년 9월 8일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의 손잡이가 제거되었습니다. 이 조치 이후 소호 지역의 콜레라 발병률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추론을 통해
공중보건 조치가 이루어진 역사상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헨리 화이트헤드 목사는 최초 감염자 즉 지표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40번지에 살던 한 아기가 콜레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오염된 기저귀를 빤 물을 집 지하의 낡은 정화조에 버렸는데 이 정화조의 벽이 붕괴되어 콜레라균이 식수원인 우물로 직접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존 스노는 런던 남부를 대상으로 더 거대한 자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템스강 하류에 오염된 물을 공급하는 회사와 상류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물을 마시는 가정들의 콜레라 사망률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은 깨끗한 물을 마신 지역보다 8배에서 9배나 높았습니다. 이 대규모 비교 연구는 콜레라가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그의 가설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존 스노의 연구는 의학 및 공중보건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가설 설정, 데이터 수집, 패턴 분석, 원인 추론, 예방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그의 접근법은 오늘날 역학이라는 학문의 기본 골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인구 집단을 연구한 최초의 과학자, 즉 현대 역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견은 미아즈마 이론의 종말을 고하고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 세균설이 확립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질병관리본부 즉 CDC 같은 보건 당국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는 존 스노의 유산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약 270년 전 런던의 뒷골목에서 콜레라의 지도를 그리던 한 의사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 스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집요함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입니다. 모두가 나쁜 공기라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냉철한 관찰과 데이터를 들고 재앙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한 행위는 미신과 편견에 맞서 과학과 이성의 승리를 선언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추리는 콜레라로부터 런던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질병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역학을 선물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